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을 통해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채널 보이드입니다. 오늘은 자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석이라는 것이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N극과 S극을 여러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 자석의 중간을 딱 자른다 그래가지고 N극과 S극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되진 않죠. 자석의 반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N극과 S극 사이에 또 S극과 N극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기죠. SN. 그래가지고 자른 자석이 하나의 또 다른 N과 S로 이루어진 조그만 자석으로 또 바뀌게 되죠. 그 자르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석을 자르다 보면 물질이라는 거를 이게 자르다 보면 결국 뭐에 도달하냐면 원자에 도달합니다. 그 원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N극과 S극이 원자에서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N극과 S극이 원자에 같이 붙어 있을까요? 현대과학에 의하면 이 원자라는 것도 하나의 조그만 자석입니다.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된 조그만 자석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 원자도 근데 이제 보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원자와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도 또 쪼갤 수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걸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그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소입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대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쿼크라고 하는 것은 과연 N극과 S극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쿼크도 보면 N극과 S극이 붙어있는 작은 자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자라는 것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어요. 한 꼬마 자석. 그런 걸 이제 전자자석이라고 하고 쿼크 자석. 양성자도 또 자석으로 되어 있죠. 중성자도 변화가 0이지만 이게 재미있게 자석이구나. 이게 중성자 자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자 세계, 그 입자 세계의 자석을 뜻하는 그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의 자기 모멘트, 양성자의 자기 모멘트, 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의 자기 모멘트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리학의 주제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탔던 뉴스 기억날 겁니다. 뮤온의 자기 모멘트가 그 값을 실험으로 측정한 값하고 계산한 값하고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맞았는데 소수점 뒤에 한참 가가지고 그 뒷부분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기 모멘트 값은 굉장히 정교하게 실험치하고 이론치가 일치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의 자기 모멘트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소수점 9째짜리까지 갔습니다. 10째짜리 가야지 드디어 그 자기 모멘트의 값이 조금 달라져요. 원래 그 입자에 이 포인트인 정확한 입자, 포인트인 그런 입자의 자기 모멘트 값이 그 기본 단위로 따졌을 때 2가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험해보면 이론 값도 그렇고 실험 값도 그렇고 2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2.000 하면서 얼마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G-2라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흔히 불러요. 그 G-2 값을 보면 이 전자의 G-2 값이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전자의 G-2를 계산하는 그 이론을 우리는 QED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QED 그러면 뭐가 돼요? 증명이 끝났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퀘스천 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QED라고 부를 때 이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라 그래가지고 양자 전기 역학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이론 중에 하나죠. 그 이론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9째짜리까지 그 이론이 맞습니다. 근데 뮤온의 경우 그 전에 얘기 조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어떤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자가 존재해가지고 그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뮤온의 G-2 값이 틀려진 게 아니냐,
해가지고 요즘 이제 물리학계가 그 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한 이제 흥분에 쌓여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새로운 입자가 발견될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의 그러면 이 자기 모멘트는 어디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전자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자석의 근원이 뭐냐면 전류예요. 전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요게 이제 자기 모멘트의 근원이 되는데 그 전류의 그 뱅뱅 도는 전류 전자에 요거는 바로 전자의 스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값에 의해서 이 자기 모멘트 값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근데 중성자의 경우에는 그럼 뭐냐는 거죠. 중성자는 전하가 0이니까 전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성자라는 것이 실험을 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껍질이 달라요. 플러스가 밖에 있고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중성자는 3개의 콕으로 되어 있죠. 그 3개의 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기 모멘트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지금 실험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쿼크 모형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중성자의 자기 모멘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쿼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치 자석의 N극 S극처럼 N극 S극을 분리하면 계속 N극 S극이 만들어져가지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쿼크도 양성자가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를 아무리 쿼크를 떼내려고 해도 그 쿼크는 분리가 안 돼요. 쿼크와 쿼크의 쌍으로 또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 쿼크의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 쿼크와 엔타이 쿼크가 생겨가지고 영원히 그 쿼크가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아이솔레이트된 상태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쿼크의 가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현대 물리학이 거의 지금 6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40년이 넘었죠. 쿼크 모델이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이 쿼크의 가침, 쿼크 콤파인먼트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하드론 피직스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석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뭐냐면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N극과 S극을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N극만 있는 그러한 입자는 없느냐, S극만 있는 이런 입자는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20세기 초에 영국의 물리학자 이제 폴 디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이 우주 어딘가에는 이러한 N극만으로 된 입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기 홀극이 우주를 떠돌다가 어느 날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표에 벡터를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홀극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락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엔타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리학계에서도 굉장히 대접을 받는 이런 분의 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존중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장치를 놓고 6년 넘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가끔 10년이나 20년에 한 번꼴로 뉴스가 나와요. 밖에 뉴스가 이 마그네틱 모노폴이 발견되었다. 그럼 막 난리가 나죠.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곧이어 그 뉴스가 틀렸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몇 차례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이제 현재 만약에 마그네틱 모노폴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QED라고 하는 학문이 이게 종결된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써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온의 그 자기 마그네틱 모멘트 문제하고 이 마그네틱 모노폴 자기 홀극의 문제가 지금 물리학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그 자기 홀극이 발견되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이 새로운 물리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가져오면서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